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도 결국에는 느릿느릿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엑셀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게 힘든 게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무사히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 전략 저희와 함께 제대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국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판 들어서 갑자기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시장이 더 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발목이 좀 많이 잡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시장에 조금 발목을 잡은 요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우리 시장의 환율,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금리에 대한 불안 요소가 하나 등장을 했던 게 전 거래일에 미국 시장에서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 제목들이 많이 달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금리 인상 시나리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그 단어에 조금 시장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금리의 어떤 재상승의 방향성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워낙 매파적인 인사입니다. 대표적인 매파적 인사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세게 좀 작용을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을 발목을 잡은 요소가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매크로 단에서 따로 떼어놓고 보기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을 아무래도 주도했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죠. 그 드러킨 밀러가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밀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AI 업종이 사실 단기간 굉장히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시장을 발목을 잡은 두 가지 요소인데 여기에 조금 더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전선주들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이상 어떤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냥 빠졌다가 이런 것들만 조금 반복하는 상황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지 이제 시장의 수급 상황이 되게 개선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고용 지표가 다운된 점 그리고 경기 지표가 이번 달 또 다음 달까지는 점차 조금 다운이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급 문제가 결국에는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아무리 길어져봤자 저는 2분기 정도만 조금 노이즈가 있고 3분기부터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택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하자. 매크로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종목 선택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의 발목을 잡았던 요소가 첫 번째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후퇴했다. 뭐 이런 시선이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약세 흐름을 또 약하지만 또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 두 가지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고민점들이 있으실지 참 궁금한데요.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꼬이네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빈털터리 제이진님께서 보내주신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정말 오늘 굉장한 관심 속에서 딱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15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팔아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 정말 이 IPO에 대어가 왔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또 그 다음에 대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관심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늘 굉장히 큰 상승 흐름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예상치보다는 못 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시작 전보다 많이 잘 가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오늘 시장에 조금 수급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이기도 한 종목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수급 블랙홀 현상이라고 해서 이 한 종목이 워낙 대어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이쪽에 조금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 시작 후부터 어쨌든 꾸준히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거래 대금은 점차 줄어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락 방향성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어떤 시장의 수급 상황을 조금 더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이제 대응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세 초반에 들어왔었던 이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붙어줄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가격 심리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그런 심리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오늘 종가 위치가 16만 3,900원입니다. 자, 16만 3,900원인데, 오늘 한번 이제 공모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차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종가를 보게 되면은 16만 3,900원입니다. 근데, 유상증자, 그러니까 이제 공모 가격을 보게 되면은 83,4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 대비 현재 주가, 종가가 2배 위치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2배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이 구간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2배 위치가 되는 라운드 피겨 지점, 특히 공모가 대비 2배 위치되는 라운드 피겨 지점에서는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그런 구간까지 일단은 올라온 상황인데 시간에도 조금 더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 곱하기 이 가격보다도 더 올라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격들을 좀 뚫고 올라가려는 심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상장 정보 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에서 청약 배정 현황이 55% 비율로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를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어떤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2배짜리에서 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인 대응으로 굳이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시간에 6% 이상 떴기 때문에 내일은 17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방향성이 다시 위로 접어들면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이탈을 했었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16만 원이 깨졌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배 위치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만 원을 제가 손절가로 이탈을 했을 때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는 2배짜리보다 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윗단에 있는 그 라운드 피겨 지점인 20만 원까지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 16만 원,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L입니다. 36,200원 매수가시고요.
6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SL 오늘 종가 33,45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SL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올해 2월입니다. 37,450원까지 갔었는데 꽤 고점에서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게 보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모멘텀이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1년, 2년 이상 들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아마 차트를 사실 보면 좋은데 SL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한 4년 정도가 거의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도 때부터 24년도까지 지금 박스권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한 중간 가격이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박스권을 상단을 뚫어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봤을 때 동사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3,86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저평가라고 봅니다. PER도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21년도 이제 어떤 영업이익에서 어떤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1,1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1,100억대에서 거의 4천억대 가까이까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박스권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자본 총계도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유보율도 많고요. 부채도 계속해서 줄여가는 모습이고 ROE도 높고 PBR까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밸류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자동차 산업군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기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는 되게 지지부진하게 이런 횡보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내년까지 흐름을 한번 지켜본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를 해가지고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종목을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종가가 33,450원인데 10만 원까지 올라가도 고평가가 아니다. 오히려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성장주에 대한 적정 밸류를 갖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종목은 조금 길게 그냥 오래 보유를 해가면서 적정 밸류를 찾을 때까지 좀 그냥 편하게 조금 관전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권 이탈 가능성은 저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L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좋다,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6,2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단타 관점이네요 라고 왔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5,22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아주면서 결국에는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우선 단타로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길게 보시면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이제 식량 가격 그 폭등, 이런 어떤 또 전쟁 테마, 이런 어떤 자극적인 테마가 테마의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만 그렇게 움직이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상승을 했었던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브라질에서 홍수 피해가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역대급 홍수 피해라고 하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자주 부각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료와 대두에 대한 그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가요, 어떤 이제 식량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모멘텀, 그러니까 원재료, 식재료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한 분기 정도 이상은 조금 상승 모멘텀을 받는 그런 그림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국면, 식재료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긴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런 단발적인 테마 재료들로 인해서 한번 튀었다가 떨어지고 튀었다가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패턴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또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실적이 견인되어 가지고 이것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세가 나왔을 때 한번 시세가 주고 빠지게 됐을 때 이 241선 그리고 이제 60일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 시세가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역배열 상황에서 241선은 오늘 종가상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단타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현금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현금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이앙진님께서 보내주신 STI입니다. 36,57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고점에서 산 건가요? 아니면 손절가와 목표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STI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35,5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STI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반도체 관련 네. 모멘텀을 받고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모멘텀, TSMC 모멘텀을 잘 받아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실적 대비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올해 컨센서스, 합리적인 컨센서스 기반으로 봐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지금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그 반도체 업종이 뭐냐면 네.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 대비해서 주가가 아웃퍼폼된 종목들은 이 2분기 때 재무부 리펀딩의 어떤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주가 아웃퍼폼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아웃퍼폼을 하지 못한 종목들은 가격 조정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뭐 길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뭐 2만 원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2분기 동안에는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엔비디아도 지속적으로 좀 약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투자 구루들 되게 유연한 투자를 잘 하시는 그 드러키 밀러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는 약세로 저는 베팅을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또 분기마다 또 베팅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다시 3분기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재무부 리펀딩에서 다시 단기채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다시 좋아지면서 반도체주들은 3분기, 4분기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거품이 아니에요.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올해 컨센서스 기반으로 본 이제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거품이 아니고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됐을 때는 저는 이 45,000원을 넘어가서 굉장히 크게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2분기 때는 제가 계속 재무부 리펀딩 이야기 계속 하는데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더라도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탈을 하면 조금 위험한 가격은 말씀을 드리자면 3만 원이에요. 조금 깊긴 한데 3만 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만 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 네. 기간 조정은 조금 더 2분기 동안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4분기까지 보신다고 했을 때는 45,000원 위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길게 보신다고 했을 때 4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네.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문의를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모멘텀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제가 전략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손절가를 3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따로 제시 안 드리고 45,000원대 다시 문의를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못 받으셨다면 내일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또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루 안 나오신 동안 뭐 하셨어요?
하루 안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시간에 계속해서 종목 서칭, 시장에 대한 어떤 서칭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지표들을 대기를 하고 나서 네. 그런 어떤 수급적인 심리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고 해서 방송을 쉬는 날이라고 네. 해서 제가 따로 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속도보다는 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방송을 하실 때 제가 이 채창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시장이 오늘 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10점 만점에 그냥 5점 정도를 5점. 주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네. 그게 좋은 시장이라고 보기 조금 힘들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더 좋을 수 있는 분명히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음에도 발목을 잡는 요소가 등장을 해서 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좋지 못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매수의 기회를 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5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보니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도 조금 부재한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은 확실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하락이 좀 있으면은 반도체 업종이 사실상 더 좋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오히려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늘막에 가려가지고 잘 못 봤던, 잘 안 보이던 옥석들은 분명히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기회로 다가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00원이 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또 우리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7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이것이 4.5 밑으로 내려서 지금 4.4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요, 미국채에 대한 그 수요가 감소를 하고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그 국가에 어떤 유입이 됩니다. 순유입이 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환율도 덩달아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저는 환율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아래로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이번 달 말 정도 되면은 환율도 1,300원대 한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이 조금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의 방향성도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는 있겠네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 발목을 잡는 변수가 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런 변수가 등장을 하더라도 그래봤자 2분기까지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를 쭉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들을 잘 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종목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님?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네.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전문가님의 똑똑한 돈 기법,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굉장히 많이 또 사랑을 받고 있고 저희 방송만 끝나면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또 차례대로 천천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 가치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의 대중들, 시장 참여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시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자
라고 차원에서 만든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에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일봉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상에서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수 진입이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 주가에 대한 그런 어떤 테크니컬적인 패턴, 정형화되어 있는 기법이 아니라 주포들의 저점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해주고 그 이후에 따라 붙는 그런 매수 방법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즉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법 대비 자유롭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덩달아서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선침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 매매 방법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정보와 재료가 내 눈앞에 제공이 돼야만 됩니다. 되고 나서 이 정보와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길이가 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모멘텀 가운데 올라타는 방법들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멘텀이 짧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판하는 경우는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내가 받아낸 이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길 것이냐 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일봉상에서 이제 포착을 해서 같이 선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단기 추세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수익 마무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지 딱 3달 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증명을 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언박싱 종목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지금 충분히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신 분들은 계속 보시기만 해봤자 내가 체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이 기법 신청해 주시면은 어떤 분이든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재 전문가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좀 배워 놓으시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법을 받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한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럼 가치 투자인가요? 가치 투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모멘텀 투자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는 내가 이 가치에서 올바른 밸류로 수렴되기까지 계속 보유를 해가는 건데, 이것은 특정 어떤 재료와 모멘텀이 등장해주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중기 스윙에 대한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새 시장에 정말 잘 맞는 기법인 것 같은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이해가 잘 가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이제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자, 보게 되면은 우선 매매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 차트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 매수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포착된 이후에 조정을 기다립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 포착된 당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입일 저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하지만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대표 예시 종목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기회비용까지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계속 방치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매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숙지가 되거든요. 이 방법만 안다면 이 신호와 손절 추세선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이 기법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면은 단가만
주가만 낮추기 위해서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 예를 들어 한번 탁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내 계좌에 빨간불만 살짝 들어오게 되면 매도 버튼에 손을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되게 길게 방치하다가 수익을 되게 짧게 챙기는 방식인데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포착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증명을 드리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채택을 하는 그런 매매 방식보다 되게 유리한 포지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다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에코앤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전구체 관련 대장주로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강한 이제 흐름을 결국에 만들어준 그 트리거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번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고 1월 12일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오른편에 그럼 1월 12일에 어떤 공시가 나오는지 보게 되면은 이 신규 시설 투자에 1,800억 원이라는 거마무시한 커다란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2일은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800억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대비, 동사 자기자본 대비 161.5%예요. 이 어마무시한 커다란 자본을 이사회 결의일 하루 만에 투자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로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회사에서는 이 이사회 결의일이 있기 한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내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하다가 결국에 결의일에 이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의 알았을 가능성이 거의 당연히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이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인, 가족,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주포라고 한다면 이런 내부 정보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거대한 재료잖아요. 그러면 사전 선취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면 1월 11일이에요. 근데 뉴스는 그 다음 날인 1월 12일이거든요. 뉴스 하루 전에 들어온 거래량과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음 날에 이 거대한 재료가 뜨면서 상한가를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더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후에 조정이 나오지만 이 노란 선 보이시죠? 이게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260%가 넘게 단기간 급등을 해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손절 추세선을 깨게 됐을 때도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 손절 구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오더라도 되게 짧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수익이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좋은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기법 저희가 신청만 해주시면 다 드리는데요. 정말 다 주시는 거 맞나요? 예, 전부 다 보내드리고요. 어떤 조건도 네. 없이 다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신청만 해주시면 좀 느리더라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마트머니 받아보셔서 또 공부를 하시고 매매해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머니 기법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잡아냈는데 그 종목들의 AS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예.
한번 하나씩 볼까요? 네, 하나씩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3월 29일 광명전기고요. 매수가가 2,500원, 시세가 3,32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32.8% 기록했고요.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이 최근의 흐름이 참 어마무시 좀 합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19%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보니까 고점이랑 저점의 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52주 신고가 3,320원을 만들고 오늘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거의 4% 하락하면서 3,060원에 마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다 챙기고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요, 수익을 다 챙기기보다는 네. 당연히 부분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업종 전체로 봤을 때 전선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이상 이제 수급 흐름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선 업종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당연히 적절치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 관점이 아니라 보유자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되 이 모멘텀을 조금 더 이어서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그때 3,000원인가 3,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저는 돌파를 오늘 해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3차 목표가를 또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모멘텀이 강할 것이다라는 판단에 3,500원까지 높게 올려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한번 차트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게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말 정도 때부터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1월부터 계속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오다가 정확하게 2월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한번 포착이 되고 또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쌍바닥을 짚고 방향성이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변곡점을 잡아낸 거죠. 즉 주포들의 사전 선침매를 정확하게 잡아냈다라고 보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포착이 된 날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그럼 주가가 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개입이 시작되고 나서는 거래량이 서서히 늘면서 매집의 구간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매집의 구간들이 나오다가 뉴스가 등장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3월 4일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개입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잡아낸 거고 이후에 매집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3월 29일에 지금 매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은 모멘텀 재료가 뜨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3월 29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단기간이라면 단기간 안에 30%가 넘는 수익 시세가 나왔습니다. 모멘텀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매수는 당연히 부적합하지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에 어제 혹은 오늘부터 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때 이제 그런 시장 참여자들은 그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거래량들이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있다면 사전에 선침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큰 재료는 아니죠. 가장 큰 재료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AI에 대한 어떤 AI 붐이 불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도 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이 더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미국은 가뜩이나 지금 노후화된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작년에 한파가 왔을 때도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송배전주들이 결국에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드릴 때까지만 해도 네. 알 수 없었던 내용이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254억, 되게 작은 규모긴 한데 254.91억 원 규모의 수배 전반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또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주 공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지금같이 이런 AI 인프라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주 내용이나 공급 내용이 뜨게 됐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내부 관계자들 혹은 주포는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전 선침해를 했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4일에 정확하게 저는 포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을 이용을 한다면 이런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광명전기를 통해서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은 광명전기였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자라고 하셨고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3,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체크해 볼게요. 4월 12일 재룡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290원, 시세가 9,150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113%를 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전선, 전력기 시장에 대한 사랑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종목은 오늘 VI 발동됐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다를 정말 잘 실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다만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 중에 최근에 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그 단기 주가 아웃퍼폼이 강하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모멘텀이야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의 방향성은 상방향의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보유자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어쨌든 분할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탈했을 때 정리해야 되는 제가 라운드 피겨점을 6,5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6,500원을 이탈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수익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고점 기준으로는 시세가 110%가 넘게 시세가 나왔어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종목과. 이거 11월 말부터 가지고 왔고요. 되게 주가가 잠잠했잖아요. 잠잠하다가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뜬 날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포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 그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느는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 거 살짝 보이시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매집이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은 이후에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4월 12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4월 말부터 이 모멘텀 재료가 뜨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기법에 되게 정석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송배전 관련 종목이고요. 매출 비중에 송배전 관련 통신 및 금구류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78%가 됩니다. AI 열풍이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북미 전력 설비 교체의 어떤 주기와 같이 맞물려서 수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동사는 구리 가격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구리 가격도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멘텀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 신청해 주시면은요, 어떠한 조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PDF 파일을 50장 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등록을 하고 사용 방법까지 안내를 드린다는 거겠죠. 꼭 받아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확인해 보니까 이 재룡산업 정말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목표가를 여기서 조금 더 올려보면 어떨까요? 목표가를 라운드 피겨점이 10,000원까지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재룡산업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하셨고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10,000원까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 6,500원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고요. 4월 24일
24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62,500원, 1차 목표가가 7만 원이었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도 보합권에서 조용히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종가가 64,800원이었는데 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5월 달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테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5월 28일 정도 되면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합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됐을 때는 우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양성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기 전에 한번 일제히 관련 테마주들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인텔리아 테크도 그 사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 포착일 이후로 주가가 조금 방향성이 조금 주가 레벨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의 흐름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7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5월 28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첫 초소형 군집 위성을 발사 성공을 한 바가 있죠. 최근에 거기서 교신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357억 규모의 안테나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 안테나 공급 단일 계약이 매출액 대비 11.7% 제법 큰 규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수주도 들어오고 있고 실적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모멘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인텔리아 테크 뿐만 아니고 우주항공 업종을 테마를 이번 달에는 조금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AS 종목 마지막으로 인텔리안 테크 받아봤습니다. 5월에는 우주항공 테마를 주목하자 이런 팁도 주셨고요. 1차 목표가 7만 원까지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들어가도 좋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S 종목 3가지 받아봤고요. 오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어제 굉장히 시장을 꼼꼼하게 보고 종목들도 꼼꼼하게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문가님의 레이더에 좋은 종목이 걸렸을 것 같아요. 오늘의 언박싱 종목이 바로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사실 최근에 뭐 전선, 원전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아서 신재생 쪽은 약간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지 않을 때 이 신재생 종목인 금양 그린파워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전문가님? 당연히 있고요. 이게 되게 시장은 되게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스토리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AI로 인해서 AI 소프트 기업들, 의료 AI 이런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이후에는 반도체 주들이 뜨고 데이터 센터들이 뜹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계속 뜨게 되면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망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전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에 대한 그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게 되면서 원전,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탄소 포집 이런 쪽으로 또 연결돼서 스토리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동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번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자면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AI 시대의 그 전력 패권 전쟁 불보듯 에너지 투자 선점하라, 이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앞으로 한 세대 동안 가장 유망한 금융 투자의 핵심 분야로 에너지, 헬스케어, 인공지능이 꼽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너지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선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쪽은 우리가 지속해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AI로 인한 전력 수요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2023년 작년에 평년에 되게 비슷했습니다. 비슷하다가 작년에 굉장히 크게 급증을 했어요. 이게 시작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본격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이게 당장 내년부터 사실 전력 공급난, 쇼티지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허언이 아닌 게 실제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그럼 에너지가 중요한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네.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이제 2008년에 원전 설계 회사 테라파워를 설립을 하고요. 이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 이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소형 원전 모듈 관련 종목 SMR 원전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그뿐만 아니고 WESP 그리고 바이오매스 가스 그리고 해상풍력 또 육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또 연료전지 등 이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키워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그 한국제지와요, 동사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한국제지 소유의 그 토지, 풍황 자원이 뛰어난 이 토지를 이제 일부분 우리 매수를 해서 대규모 육상풍력을 개발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쪽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은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에서 2천억 원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일감을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신규 수주권들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신재생 사업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사업에 대한 모멘텀 하나를 계속 중추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시장 스토리 말씀드렸었던 AI 인프라 거의 끝자락에 있는 에너지 쪽에 도달했을 때는 동사가 이후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다 최근에 아실 겁니다. 오픈 AI. 우리가 지금 AI에 대한 어떤 그 붐을 불러일으킨 챗GPT를 만든 분이죠. 샘 알트만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 투자에 대한 그 배경은 당연히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이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만 해도 202조 달러를 202조 원에 대한 그 거대한 규모를 또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15년 동안. 이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 구동을 위한 에너지를 확보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스마트머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냐? 3월에도 한번 포착이 됐어요. 3월 이제 5일에 한번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4월 첫 거래일인 4월 1일에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거래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잘 봐야 될 거 금양 그린파워뿐만 아니고 탄소 포집, 태양광 풍력 쪽이 이런 에너지 끝자락 그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친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에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시장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요.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